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40억 원을 냈다고 하죠.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포스코가 피해배상재단에 40억 원을 냈는데 제3자 변제 방식 전부 계획이죠. 피해자들은 거부를 하고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합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돈만 주면 된가요? 피해자들은 돈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죠.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진실성 있는 사죄 그리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약속한 100억 중에 남은 금액으로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는 거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시혜를 베푸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피해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호응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 한전, 도로공사, KT,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신중한 입장인데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소비한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본 그리고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는 일본과 관련 기업들이 책임에선 쏙 빠져나가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북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또다시 발사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굉장히 식량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에 겨워 하고 있고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쏘댈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북한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이 됐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우리 본토까지 사실 겨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무력 도발 중에 하나인 것인데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1,000km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한일 정상회담이 실효성 있는 어떤 한일 공조 체계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니 참으로 진퇴양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돌파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 결국엔 또 말을 바꿉니다.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본인이 언제는 69시간 이상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였으면서 지금 또 반발이 심하자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당연한 거죠.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법 예고된 정부 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 이렇게 법안 보완을 좀 지시를 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누가 지시를 하고 최종 승인을 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대통령으로서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여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진지하게 좀 이런 거를 하지 그러셨어요. 기업들과 학자들 얘기만 대충 듣고 이렇게 법안을 마련하니까 이런 행정 낭비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기대도 안 하는데 12년 만에 셔틀 외교다. 근데 셔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셔틀이 아니죠.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다라면서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대통령실 주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도쿄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른바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 만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선언문 없이 회견만 하게 됐다. 대통령실 지난 10여 년간 특히 2018년 이후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다 라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낼 시간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함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뜻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그 일부 지지층들, 몇 프로 안 되는 지지층들과 대통령 측근들밖에 없으니까요. 어찌됐든 국내 바쁜 대기업 회장들까지 다 동원해서 일정까지 다 미루게 만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일본까지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어 올지 아니면 또 가서 실수나 연발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리포트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